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계획안, 채권별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공익채권은 각각 우선순위와 변제 방식이 다르므로 회생계획에서 권리 변경의 방식과 변제 방법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보물이 영업에 필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매각 후 재임차 방식을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변제를 유예한 뒤 분할 변제하는 구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은 변제 시기에 따라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 후 이자를 반영하거나 변제 조건을 조정하여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종류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청산 절차에서 예상되는 배당률이 다르면 차등 변제가 가능합니다. 물상 보증의 경우에는 담보물 처분 후 남는 잔여 채권을 면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담보권 관련 부수사항도 정합니다. 채무 변제 후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또는 일부 존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담보물 처분과 대금 사용, 보험사고 처리,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도 함께 규정합니다. 담보물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각위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각 단계에서는 매각 방법과 매각가액에 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 경매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채무자는 출자 전환이 일반적이고 개인 채무자는 미변제분을 면제하는 구조가 보통입니다. 개시 후 이자는 통상 면제됩니다. 보증채권은 주채권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통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도록 하고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미발생 구상채권은 장래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미발생 구상채권은 발생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제 금액을 미정으로 둡니다. 다만 현실화 예상액은 자금 수지에 반영합니다. 상거래 채권은 계속거래와 영업유지 필요성 때문에 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상거래 채권은 조기 변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채권 전액 변제는 형평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낮은 변제율이나 면제가 일반적입니다. 일반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대체로 면제되지만 조세채권은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인가시까지 증가한 가상금과 중가상금을 반영하여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조세채권의 3년 초과 유예나 감면은 징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유예기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은 인가결정일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미확정 채권은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있어 아직 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입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의 종류, 미확정 금액,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확정되면 유사한 채권의 변제 방법을 적용합니다. 미확정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확정 재판 중인 채권 등 미확정 채권은 예상 현실화 금액을 자금 수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수행 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장래 구상권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하여 그 채권이 전액 소멸한 경우에만 행사됩니다. 채무자는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여금액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채권 변제 조항은 회생계획 안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으로 감면하거나 권리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공익채권과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고 기재합니다. 개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신규 차입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영업계속과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되므로 변제 시기와 재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에 관하여 분할 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 시기와 금액을 자금 수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초기 연도에 전액 변제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받아들여지면 그 반대급부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예외적으로 특별조사기일 이후에도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안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목록에 없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소멸된다는 내용을 회생계획 안에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계획안, 채권별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